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를 괴롭혀온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몇 달 전, 저는 한국 경주에 있는 시댁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시아버지, 박 씨는 항상 조용하지만 예의 바른 분이셨죠. 저희의 생활이 이렇게 긴장과 당혹감으로 가득 찰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첫 주에는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가족은 매우 전통적이고 엄격한 일정을 유지하죠. 그날 아침, 저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고 싶어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 전에는 집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시아버지가 제 방에 계셨습니다. 그는 가족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집안의 질서를 지키는 감시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죠. 저는 얼어붙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당혹감을 감추려고 했지만 그는 제가 수건만 두르고 머리가 아직 젖어 있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공기 중에 감돌다가 결국 그는 떠났고 저는 깊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더 자주 일어났어요. 제 개인 공간이 계속 침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느 아침, 제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박 씨가 거실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제가 만드는 커피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것은 제 자신감과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게 문제가 있거나 상황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명확한 괴리가 있었죠. 점점 더 불안해지면서 저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다룰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이전의 에피소드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박 씨가 우리를 경주의 전통시장에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요. 쇼핑을 하는 동안 그는 제 선택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며 지켜보았죠. 마치 현실쇼에 출연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제 모든 발걸음을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상황은 정점에 달했어요. 제가 준비할 요리를 위해 몇 가지 재료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박 씨가 다가와서 제가 선택한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제 채소 선택에 대해 다른 것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말했죠. 마치 그가 요리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경험은 너무나 굴욕적이어서 잠시 요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도 긴장은 계속되었어요. 제 시아버지는 항상 뭔가 비판할 거리를 찾는 듯 했어요. 요리의 맛부터 식탁을 차리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로 인해 식사 시간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고 매번 저녁 식사가 일종의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또한 제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박 씨가 들어와서 가구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간을 정리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 그는 가구를 새로운 배치로 옮기기 시작했죠. 제 노력이와 개인적인 취향이 아무 의미 없는 듯 느껴졌어요. 정말로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이러한 작은 침해들이 쌓이면서 제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어요. 제 정체성이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자존감이 계속 도전받고 있었어요.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긴장이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큰 가족 행사에 초대받았고 그 행사는 전통적인 의식으로 박 가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인상 깊게 보이고 더 잘 어울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긴장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끊임없는 존재와 매 세부 사항에 대한 코멘트가 저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행사 중 손님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을 때 박 씨는 제 외모와 의상에 대해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선택한 옷이 그 자리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더 전통적인 옷을 입었어야 했다고 제안했죠. 그 비판은 큰 소리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잠시 휴식 시간 동안 박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행사 중 제 행동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너무 소극적이며 다른 손님들과 충분히 상호작용하지 않았다고 제안했죠. 계속해서 평가받고 판단받는 기분이었고 축제 같은 행사라는 것은 감정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행사가 끝난 후 우리 사이의 긴장이 더욱 심화되었어요.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하려고 했지만 대화는 빠르게 충돌로 변했어요. 박 씨는 왜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고 공감 부족은 제 불편함만 더했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립되고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상황은 제 남편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어요. 그는 아내를 지원하는 것과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죠. 이로 인해 저는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면서 동시에 제 개인 공간의 지속적인 침해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제 새로운 삶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기 위한 전투에서 점점 더 패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 저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환청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저는 점차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그 소리가 제 방에서 나는 것을 깨달았죠.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두른 채로 방으로 나왔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 시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 제 개인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순간 얼어붙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제 서랍을 열고 제 속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마치 아무렇지 않게 뒤적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극도의 불쾌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더 단단히 쥐고 그를 불렀어요. 아버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질문은 명확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죠. 저는 그가 제 개인적인 공간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잠시 후 방에서 나갔지만 그 순간은 제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방에 혼자 남아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고민하며 서랍을 정리했어요. 시아버지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히 경계를 넘은 것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집안에서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어요. 이런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 눈물을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어요. 그는 시아버지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행동이 바뀔지 그리고 제 개인 공간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며칠이 지나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결심을 했어요.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조용한 거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이 저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 진지한 표정과 눈물을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는 시아버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약속했죠. 며칠 후 남편과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면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대화는 더 격렬해지는 듯했어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남편이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그는 시아버지가 저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금씩 변화하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어요. 이는 분명히 진전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시아버지의 행동에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고 그의 비판적인 시선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죠.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다가와 무겁게 앉더니 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가족의 질서와 전통을 지키려는 강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불편을 주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감동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우리 관계에 작은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했고 그 역시 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화해 갔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가족과의 갈등은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와 시아버지는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더욱 강해졌고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